박 교수님, 정말인가요? 85세에 아직도 4시간짜리 수술을 집도하신다고요? 네. 그것도 손떨림 하나 없이 말입니다. 믿기 어려워요. 비결이 뭔가요? 60년간 의학을 연구해온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진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지금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로 늙기 시작합니다.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노화가 아니라 뇌 훈련 중단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의 뇌 나이를 최대 15년까지 되돌리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년간 의학을 연구해온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진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뇌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병원 85세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호입니다. 60년 넘게 의학을 연구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뇌는 더욱 빠르게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2%씩 뇌 기능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뇌를 25세처럼 유지해온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단 일주일 만에 10년은 젊어진 듯한 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뇌를 실제로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만났던 박지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의 박지원 씨는 정년퇴직 후 자신을 늙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는 말을 반복했죠.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의 신경 연결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인터뷰했던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즐기셨죠. 신기하게도 그녀의 인지 능력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과 관련이 있어요.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반응하여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늙어서 배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실제로 그 말에 반응하여 새로운 연결 형성을 중단하기 시작해요. 제 진료실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요즘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요. 손주 이름을 가끔 헷갈려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다음 날이면 기억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가 아니라 뇌 훈련 중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제 나이 85세, 아직도 주 1회 수술을 집도합니다. 손 떨림 없이, 4시간 집중력 저하 없이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단 한 가지, 제 뇌를 매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전 제 스승이셨던 홍 교수님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이 6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뇌 노화의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84세 최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통받고 계셨죠. 검사 결과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혼자 집에서만 생활하셨더군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이웃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무릎 통증 때문에 못 걷는다고 하시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뇌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매일 15분씩 단어 카드 게임을 하고 간단한 암산 문제를 풀고 예전에 즐겨 하시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도록 권했죠. 3개월 후 할머니의 인지 기능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요. MRI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 단지 뇌 사용만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뇌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늙는 게 아니라 훈련을 멈추는 게 문제였다고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대 노인들에게 단 2주간 특별한 뇌 훈련을 시킨 후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년 젊은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디지털 게임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데 평균 2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0분 만에 새 게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게임과 관련 없는 다른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한 영역의 훈련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89세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매일 2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 사용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거꾸로 달력 읽기 같은 간단하지만 낯선 도전들이었죠. 처음에는 웃기만 하셨지만 호기심에 시작하셨고 점점 더 복잡한 도전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0% 향상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 젊음 운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체념하면 뇌는 정말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라고 결심하면 뇌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체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소중한 뇌 기능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악순환을 오늘 당장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약물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뇌 가소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뇌 가소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뇌가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반응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뇌가 어린 시절 발달을 마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그게 완전한 오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풍부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난감과 미로, 운동 도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죠. 몇 주 후 풍부한 환경에서 살았던 쥐들의 뇌를 관찰했더니 놀랍게도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환경에서 살았던 쥐들은 오히려 신경 연결이 감소했고요.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같은 일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기존의 경로만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경로는 점차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use it or lose it는 원칙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40년간 수학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자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했습니다. 특히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우연히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가르치다 보니 뇌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정 선생님의 인지 기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름 기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력과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힘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뇌의 퇴화를 막고 오히려 성장시킨 것이죠. 또 다른 예로 63세의 뇌졸중으로 왼쪽 마비가 온 이 환자님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회복은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그에게 오른쪽 뇌의 가소성을 활용한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점점 복잡한 동작으로 확장해 나갔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이 환자님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심지어 테니스까지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재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뇌 기능의 저하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 가소성을 활용해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60년 연구 끝에 개발한 5가지 뇌 젊음 비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움의 원칙입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출퇴근해보기, 반대 손으로 양치질하기, 눈 감고 옷 입기 같은 간단한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를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6개월 후에는 손님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요리로 파티를 열 수 있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기억력, 집중력, 계획 능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복잡성의 원칙입니다. 뇌는 단순한 자극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크로스워드 퍼즐, 수도쿠, 체스 같은 전략 게임,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70대 중반의 박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몇 개를 외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1년 후에는 간단한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두엽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했습니다.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2번만 친구나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8% 느렸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자주 소통하세요. 화상 통화, 전화, 편지 쓰기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신체 활동의 원칙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마는 보통 1년에 1에서 2% 감소하기 때문이죠. 즉,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뇌 노화를 1에서 2년 역전시킨 셈입니다. 다섯째, 목적의식의 원칙입니다. 의미 있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새로운 취미 개발, 작은 프로젝트 시작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블루존 연구에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목적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이를 이쿠가이 케게라고 부르는데 살아가는 이유를 뜻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새로운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주변의 작은 변화나 새로운 사실들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마인드풀니스 훈련입니다. 둘째, 비웃의 손 훈련을 해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를 닫고 식사를 하고 글을 써보세요. 이것은 반대쪽 뇌 반구를 자극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5분 기억력 게임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회상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떠올려보세요. 이것은 해마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넷째, 멀티태스킹 대신 딥포커스를 연습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뇌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일에 20분 동안 완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잠시 휴식 후 다시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다섯째, 감각 확장 훈련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 냄새, 촉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또는 평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이것은 뇌의 감각, 처리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여섯째, 기억 궁전을 만들어 보세요. 고대 그리스부터 전해오는 기억술인데 익숙한 장소에 자신의 짐을 상상하고 그 안에 특정 위치에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하루 종일 그 답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 같은 깊은 질문이 뇌의 창의적 회로를 자극합니다. 여덟째, 작은 변화 습관을 들이세요. 매주 일상의 작은 부분을 변화시켜 보세요. 다른 마트에서 쇼핑하기, 다른 장르의 책 읽기, 새로운 음식 먹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아홉째, 3세대 대화를 실천하세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사람, 그리고 20살 이상 많은 사람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대화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해주고 뇌의 유연성을 키웁니다. 열째,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긍정적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훈련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된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실천을 1년간 지속한 후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10살 젊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뇌 훈련도 근육 훈련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훈련하면 머지않아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 대신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실제로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뇌를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뇌 훈련 방법과 식이요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